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훈제농장 손바닥 정원의 무술입니다. 5월 들어서 나무들은 보시다시피 푸르른 잎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하고, 그로 인해서 많은 양분이 축적되고, 그것이 다시 또 잎과 줄기, 뿌리 부분으로 가면서 더더욱 왕성하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 때입니다. 이럴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이 나무들이 점점점 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름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거름을 어떻게 주시는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거름 줄 때 어떻게 주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먼저 그 거름의 종류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같이 고체 형태로 되어 있는 거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 속에 있는 액체 형태의 그 거름이 있습니다. 이 장단점이 약간씩 있어요. 그래서 이 고체의 경우는 이 지속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길게 거름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반면에 이 액체는 짧은 기간에 순간적으로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것은 이런 고체 거름과 액체 거름을 다시 같이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거름을 만드는 그 회사마다 약간씩 성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성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질소, 인산, 카리, 이것이 그 식물이 자라는데 기본적인 3요소입니다. 그 성분은 각 어떠한 거름이든지 다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는데, 봄철의 경우는 질소, 인산, 카리 세 가지 중에서 질소 성분이 좀 많이 있는 거, 이런 그 거름이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가을 거름은 질소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그 못지않게 인산과 카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이런 거름을 선택해서 구입을 해가지고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확인하는 방법은 각 회사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이 모든 것을 다 소개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 제품의 경우는 일제를 우리나라에서 수입해서 판매하는 것인데, 액체 거름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8대 4대 4 이렇게 되어 있어요. 8대 4대 4. 그래서 이게 맨 앞에 8이 질소라는 얘기고 인산, 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질소가 제일 많고, 그다음 인산과 칼이도 있긴 한데 이것도 상당히 다른 거름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상당히 좋은 거름이 아닌가 봐지는데, 아무튼 이런 그 숫자를 확인하시고,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확인하시고 거름을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 거름도 역시 보다시피 자세히 보시면은 질소가 9%, 인산이 1.5%, 가리가 1%, 유기물이 60%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질소 성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름들은 오히려 될 수 있으면은 봄철에 주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회사마다 약간씩 성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점들을 염두에 두고 언제든지 구입할 것을 권장합니다. 거름을 주어야 하는 시기는 대개 4월 초 정도에
아주 약하게 해서 걸음을 살짝 줍니다. 물론 둥가리한 나무들은 예외입니다. 둥가리한 나무들은 다른 나무들에 비해서 한 달 정도 뒤에 주는 것이 좋고요. 그래서 4월 초에 약하게 살짝 준 다음에 점차 양을 늘려서 대개 4월 말 초, 5월 초 이쯤은 굉장히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그때 굉장히 많은 양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었다가 장마철이 되면은 그때는 이미 이제 그 거름 성분이 거의 대부분 빠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걷었다가 아니면 걷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렇게 놔뒀다가 치우고 그다음에 이제 가을이 되면서 8월 말 9월 정도 초 정도 되면서 또 2차 걸음을 주는 겁니다. 2차 걸음인데 봄걸음보다는 가을 걸음이 더 중요합니다. 가을 걸음은 대개 자료에 의하면 한 1.5배 정도 주어도 무방하다고 하니까 봄에 주었던 양보다도 가을 걸음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렇게 해서 8월 말 9월 초 정도에 줬다가 낙엽이 지면은 그때 다 수고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걸음을 줄 때는 이런 그 유박 걸음을 직접 화분에다 이렇게 올려놓게 되면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파리를 비롯한 이 벌레들이 그 유박 비료에다가 알을 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구더기를 비롯한 그 벌레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기도 좀 안 좋고 위생상으로도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여기다 걸음을 얹어놨을 때는 이게 이제 서서히 걸음기가 빠져나가고 그러면은 찌꺼기가 생기겠죠. 그 찌꺼기가 점점 녹아서 내려가면서 가루가 돼가지고 아주 미진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화분의 이 구멍을 메우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분갈이 주기를 또 빨리 해야 되는 물 빠짐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분갈이 주기를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귀찮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둬야 될 것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다시피 이런 그 스타킹 여자들이 신는 그 스타킹을 사용하게 되고 이런 티백 국물 우려낼 때 쓰는 그 티백이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지금 이런 걸음을 줄 때 화분에 줄 때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방도 판매되는 게 있어요.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걸음을 주기 때문에 여기서 미진이 발생한다든가 또 벌레 여기다가 알을 깐다든가 이런 일은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위생적으로 깨끗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스타킹을 혹시 집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거나 올인하거나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집에서는 이런 게 좀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데 주문을 하면은 크게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이런 거를 쉽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스타킹 사이에다가 이 유박 걸음을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를 동여매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철사를 이용해서 동여매입니다. 철사가 아니어도 상관없고 다른 걸로다가도 케이블 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죠.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주변에 활용 가능한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둥이를 동여매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는 큰 대작이라든가 중품 이상 되는 뭐 이런 거 화분에는 이런 거 뭐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걸 반으로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아주 최고 가장 가는 철사 이렇게 해서 매듭을 짓고 또 다른 이제 반은 또 여기다가 넣어야 되기 때문에 또 밑에 부분을 동여매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런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해서 반으로 나눠서 이거는 중품이라든가 이런 데 놓으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반에다가도 또 역시 자, 이렇게 해서 스타킹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만들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타킹은 이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티백을 이용하는 것도 또 간단합니다. 이것도 쉽게 뭐 인터넷이나 뭐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이걸 넣고 거름을 넣고 참 살짝 뒤집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서 주면은 근데 이건 뭐 이렇게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화분에다 올려놓으면 한 번 더 보여줄까요? 뒤집으면은 그때 외 부분을 살짝 뒤집어주면은 마무리가 되니까 이렇게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용기는 요거는 이것도 역시 인터넷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매 가능하니까 그렇게 이런 식으로 거름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덮어서 화분에다 이렇게 꽂아놓은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소품이라든가 작은 나무들
화분이 작기 때문에 이런 거, 큰 거 이렇게 올려놓기 어렵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나무는 뭐 일본식 표현으로는 진궁이라고 하고, 우리식 표현으로는 참빗살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꽃들이 피어 있고요. 또 가을이 되면은 아주 단풍이 상당히 아름답고 열매 역시 또 봐줄 만한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의 경우는 이렇게 아까 스타킹으로 했던 큰 거를 이 화분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렇게 한 2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적당한 양이 적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양쪽 올려주면은 물 줄 때마다 이제 여기 물을 머금으면은 속에 있는 그 거름들이 녹으면서 거름기가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무는 향나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화분 크기가 꽤 있고 그래서 아까 반씩 했던 반씩 스타킹을 반으로 나눠서 했던 이런 것들을 한 2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줘서 역시 이것도 거름이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나무는 곰솔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화분이 이렇게 아주 크지 않고 그래서 이게 소품 사이즈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이 티백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뭐 이렇게 2개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올려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름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나무는 창숨의 아주 소분제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나무의 경우는 화분도 작고 이 거름을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망인데 요거는 좀 망이 좀 더 작은 겁니다. 이것도 사이즈별로 망이 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나와요. 그래서 이런 작은 사이즈 망을 한 2개 정도만 이렇게 꼽아줘도 상당히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 나무는 석화해라고 하는 나무인데 보다시피 중품보다는 약간 좀 작은 형태의 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화분이 이렇게 크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아까 티백으로 만들었던 이런 거를 한 2개 정도 이렇게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면은 거름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걸음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깔끔하게 나무에게 주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올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걸음주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유튜브 영상에 올린 바가 있으니까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면은 그 부분을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